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드름이 주제인데요. 소주제로는 좁쌀 여드름이 어떤 건지, 화농성 여드름이 어떤 건지, 그 여드름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게 하신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제 피부 상태가 현재 이런데 이게 좁쌀 여드름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받고 여드름 종류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소주제를 여드름 종류와 그 종류의 구별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드름의 종류는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춘기 여드름, 성인 여드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크기가 작은 여드름, 크기가 큰 여드름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크기가 작은 여드름을 흔히들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좁쌀 크기 정도로 크기가 작다는 뜻이죠. 아주 크기가 큰 여드름은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크기에 따라서는 크기가 가장 작은 좁쌀 여드름, 중간 정도 크기의 여드름, 크기가 가장 큰 응괴성 여드름 이렇게 나눕니다. 염증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비염증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춘기 여드름인지 성인 여드름인지 이 나이에 따른 분류는 쉽게들 구분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좁쌀 여드름인지, 어떤 게 화농성 여드름인지, 어떤 여드름이 염증이 있는 건지 염증이 없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좁쌀 여드름부터 알아볼까요? 이건 말로 설명 들으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요.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좁쌀 여드름인데요. 좁쌀 여드름이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좁쌀 정도로 크기가 크지 않은 크기가 작은 여드름을 좁쌀 여드름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만으로는 이게 큰 여드름의 사진인지 작은 좁쌀 여드름의 사진인지 구별이 잘 안 가실 테니까요. 좁쌀 여드름보다는 크기가 큰 여드름과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해보니 확실히 크기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와 같이 좁쌀 여드름은 크기가 작은 주로 오돌토돌한 양상입니다. 응괴성 여드름은 크기가 아주 큰 여드름을 따로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크기냐? 이 새끼 손톱 이상의 크기가 되는 거를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크기의 순서로 여드름을 구분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여드름의 하나가 바로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데요. 사실 이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용어는 염증의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의 용어입니다만 주로 이 크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의 용어는 아닙니다만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여드름을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설정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화농성 여드름들인데요. 좁쌀 여드름보다는 확실히 크기가 크죠? 자, 이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어떤 여드름이 염증이 있는 여드름이고 어떤 여드름이 염증이 없는 여드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에 염증이 있는지 염증이 없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드름의 색을 보시면 됩니다. 여드름의 색이 붉은색이면 염증이 있는 거고요. 여드름의 색이 붉지 않다면 염증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따지면 여드름을 눌렀을 때 여드름에 통증이 있는지 통증이 없는지 그 부위에 열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드름 색이 붉은지 붉지 않은지가 일반 분들이 염증이 있는 여드름인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증 유무, 열감 유무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드름 색이 붉다 그러면 염증이 있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드름의 색이 붉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여드름은 염증이 없는 여드름입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이 여드름은 색이 붉죠? 이런 여드름이 바로 염증이 있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여드름 구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염증이 있느냐 염증이 없느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왜냐하면 여드름은 여드름 후유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여드름 후유증이라는 것은 파인 여드름 흉터, 붉은 여드름 자국, 넓은 모공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드름 후유증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여드름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드름 후유증은 아무 여드름이나 다 여드름 후유증을 일으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이 없는 여드름은 여드름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고요. 오직 염증이 있는 여드름만이 여드름 후유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여드름이냐 염증이 없는 여드름이냐를 구별하는 이유가 여드름 후유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내 여드름이 염증이 없는 여드름이다 라고 하면 이 여드름은 여드름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안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여드름 구별하는 거에 대한 심화 학습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사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여드름은 어떤 여드름에 속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좁쌀 여드름인지 큰 여드름인지로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 순서로 염증이 있는 여드름인지 염증이 없는 여드름인지 이 순서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드름은 어떤 여드름일까요? 네, 정답은 염증이 있는 좁쌀 여드름입니다. 일단 여드름 색이 붉죠?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드름의 크기는 오돌톨톨한 양상으로 크기가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인 거죠. 크기로는. 이걸 종합하면 염증이 있는 좁쌀 여드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여드름인지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은 여드름 후유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여드름 후유증은 염증과 관련이 있다. 여드름 후유증은 여드름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 즉 염증은 없지만 크기가 크다고 해서 이 여드름이 여드름 후유증으로 진행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기억해 두실 것은 내 여드름이 색이 붉은 염증이 있는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염증은 없는데 여드름의 크기가 크기만 하면 눈으로 볼 때 외관상으로는 여드름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여드름은 여드름 후유증으로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여드름은 아무리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의사들에게는 일단 안심이 되는 그런 여드름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드름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